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장하준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저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봤어요. 한국 사람이 쓰셨지만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어로 적혀져 있는 그 책을 또 다른 번역가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국내 도서관이나 이렇게 서점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독특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해보고 싶었던 그런 글로벌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폐쇄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일반 우리들도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은행 가서 예금도 하고 집도 사고 시장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환율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쓸 일이 생기면 그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자녀들 외국에 유학 보내면 이제 돈을 한국 돈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것을 달러로 바꾸든지 현지 화폐로 바꿔서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에게만 다 맡겨놓고 우리가 눈 감고 있게 되면 우리 20년 전에 겪었던 IMF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오히려 더 자주 오게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더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보다 공부가 어렵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또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영역의 전문가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좀 자성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약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약하게 대해서 또 국민 생활 건강 전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왔던가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 뜨끔한 말도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기 몸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영상을 보게 되셨을 거고, 또 요즘에 많은 약사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거기에 국한하시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막연히 다 해주겠지. 병원에 가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이 평생을 꾸려나가는 것. 그 장하준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생활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제학을 전혀 몰라도 경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판단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집을 살지 팔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여윳돈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이 우리 촉각으로만, 느낌으로만 혹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때그때 들리는 그런 소문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뭐 어떤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더라 이래서 막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면 의사 선생님들에게만 의지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하고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봐야 되는 환자가 너무 많고 그분들이 내 몸을 잘 몰라요. 내가 건강검진을 다 철저하게 받아서 모든 수치화된 그런 것들을 그분에게 딱 준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또 그분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저를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주는 그 판단에 내가 그대로 순응해서 착한 환자, 착한 아이가 되어서 그대로 하는 것만이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은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전무후무하게 많은 환자들을 제가 가끔 책임감을 너무 크게 느껴요. 어떤 병원에 가서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위중한 상태에 계신 분들조차도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책임감이 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더 많이 요즘에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너무 많이 의사 선생님에게, 의사에게, 의료 체계에 그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많이 기대어 가지고 당신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법 공부도 한 적이 있잖아요. 사법시험을 공부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배웠던 게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 약이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혹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셔서 거기에 토대를 해가지고 이제 약사가 복약 지도까지 겸비해서 투약하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은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좋은 약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의사의 세미한 어떤 관찰과 케어가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좀 바꿔서 말을 하면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에 좋은 보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약사도 복약 지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복약 지도 안에는 부작용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어려운 시술들도 있잖아요. 수술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환자의 몸을 원칙적으로 보면 망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로 찔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사람의 배를 가르고 칼로 찌르는 것은 처벌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환자가 자기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허락한 행위이고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처벌받지 않고 우리도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그런 자기 몸을 해치게 되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 시술을 거쳐서 통과를 했을 때 우리 몸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수술 행위나 시술 행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데 딱 한 가지 책임지는 게 설명 의무를 다 했느냐 하는 책임은 져야 돼요. 설명을 다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그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는 그 설명을 다 듣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 환자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권을 포기하세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폭적으로 다 의지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받아들여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뭘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설명을 들을수록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불안을 그냥 의사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를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어떤 시술을 받을지, 어떤 약을 먹을지, 어떤 식품을 먹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촉각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주워들은 말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에 기초를 둔 최소한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왔는데 혈압에 대해서 딱 그래요. 여러분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120에 80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혈압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아요. 그 약을 먹어요. 약을 먹는데 그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자율신경에서 그 높은 혈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혈압이 올라가야지 전신에 그러니까 피가 공급이 될 정도로 우리 몸에 어떤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는 어떤 이유들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진 거고 노폐물이 쌓여서 조금씩 좁아져서 경화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피가 잘 안 간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그것 때문에 합병증들이 올 수 있으니까 더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고 신부전도 올 수가 있고 또 콩팥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혈압약을 먹어서 어디까지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혈압이 낮아요. 저는 전혀 고혈압 환자가 아니고 오히려 혈압이 낮은데 저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몸의 자율신경에서는 그 낮은 혈압에서도 잘 살아가게끔 체질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 몸의 자율신경에서 심장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혈압이 한 130, 140, 150, 160, 170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출 때는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여러분 120까지 낮추면 너무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120을 정상으로 보고 고혈압 환자에게 120이 될 때까지 혈압약을 강하게 쓰거든요. 여러분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 하시는데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셔야 돼요. 혈압이 160까지 170까지 나왔던 분이 혈압약을 써서 120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120까지 떨어뜨려 놓으면 가끔 110이나 100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자율신경에서는 150 이상의 혈압을 잡았었는데 혈압약으로 110까지 떨어뜨린 결과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어떤 신체 내부 장기에는 피가 가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인데 내가 안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안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혈압 체크를 하셔서 그날 혈압이 120보다 내려가 있든지 120 정도라면 그날은 혈압약을 반만 드시든지 안 드시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상당히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을 제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여러분 매일매일 혈압 체크를 하셔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혈압약을 먹지 않든지 반알만 먹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의가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혈압을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새로 혈압약 처방을 해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치나 혹은 석 달치 혈압약을 한꺼번에 주시거든요. 그럼 그 약을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먹을지는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자의 주권이고 자기 몸에 대한 제대로 된 건강관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자기 이 몸에 대한 주권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고지혈증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